경치를 구경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저 멀리 함경도로 가서 백두산까지 올라 산세를 두루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 말에게 참을 먹이려고 주막에 들렀는데 그날따라 우연찮게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을 둘러보았는데 가는 집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양씨는 이곳저곳 주변을 둘러보고는 산기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주변에 도착하자 집에서 키우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문 앞까지 갔는데 문 앞에서 젊고 아리따운 낭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양씨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저 먼 백두산에서 오는 길일세. 나는 이리저리 경치 좋은 곳을 눈에 담으려 떠도는 한량으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는 중이라네. 한데 이상하게도 문이 다 잠겨 있거나 주인이 없어 곤란해하던 참이지. 이에 낭자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마을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은 주민들 모두 옆 마을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옆 마을 물가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 애군을 떨치기 위해 굿 한판 벌이는 중인데 모두 그곳에 구경을 하러 갔죠. 그렇게 말하던 여인은 곧 부엌에 들어가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기에 양씨는 옷을 가지런히 놓은 후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낭자가 돗자리를 나무 밑에 편 후 다시 들어가 점심상을 내왔습니다. 산과 들에서 나는 곡식과 나물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씨는 그녀의 행동거지가 온순하기에 신기한 생각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저 말만 먹이려고 했는데 나까지 밥을 줄 이유가 있는가? 낭자가 답했습니다. 말이 지쳐 있으면 사람은 오죽 배가 고플까 싶더군요. 어찌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짐승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양씨는 밥을 먹으면서 그녀에 관해 여러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나이는 18세, 미혼의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얼마 후 양씨가 떠나려고 할 때 밥값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애써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건 사람 사는 집에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만일 밥값을 받으면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부모님께 몹시 혼날 겁니다. 그러니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그냥 가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닐세. 잠시만 기다리게. 말을 마친 양씨는 부채에 달린 향주머니를 풀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낭자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어른이 주신 거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양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성에서 먼 시골 마을에 어떤 여인이 이런 향기로운 처자를 낳았는지 궁금하군. 그렇게 양씨는 안변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해 한 노인이 양씨에게 느닷없이 찾아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나리께서 우연히 제 집에 들러 여식에게 향주머니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씨가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꽤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있었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자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사실 그 향주머니를 받은 여인이 제 여식입니다. 딸아이가 그날 선비님에게 한눈에 반한 건지 나리께서 집에서 떠난 뒤로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리만을 모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아 천리를 마다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 말에 양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 올해로 50하고도 5이네. 헌데 어찌 어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날은 자네 여식이 하도 귀엽고 싹싹하게 대접하기에 그것에 반해 향주머니를 준 것이네. 혹시 내 집에 와도 내가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식의 젊은 날이 아깝지 않겠는가? 그러니 집에 돌아가 내 말을 전하고 참하고 훌륭한 사윗감을 찾아 시집을 보내게. 다시는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게나. 그 말에 안변에서 찾아온 노인은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양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딸과 함께 말이죠. 백방으로 설득해 봤지만 제 딸아이의 마음을 바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꺾지 못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나리, 그날 이후로 저는 나리 같은 기품 있는 분과 혼인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데 제 주위에는 왜 그리 축정이 같은 남정네들만 많은지. 눈 씻고 찾아봐도 나리와 같은 분은 없더군요. 그리하여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리를 한 번 더 만나 뵙고자 하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기도 미안했던 양 씨는 그제야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양 씨는 수십 년 전에 아내를 잃은 충격에 지금까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서책과 자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치 구경을 하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부인을 맞이한 뒤로 그녀가 외딴 먼 곳에서 혹여 외로울까 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그 좋아하던 경치 구경도 마다하고 말이죠. 하루는 이른 아침 집안 사당을 베려고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 물을 뿌린 후 깨끗이 쓸었고 음식과 식기가 말끔하게 닦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씨가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원래 내 집은 살림살이가 구차해 늘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모든 게 전과 달리 가지런하구나. 또 내 밥상에 아주 맛 좋은 음식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분명 내 솜씨는 아닐 테고 말이야. 아가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님, 얼마 전 들어온 안변 소실은 바느질과 길쌈을 예사로 하고 집안 돌보는 솜씨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닭이 처음 울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 날이 저물 때까지 부지런히 일합니다. 집안이 점점 넉넉해지는 건 모두 그분의 덕입니다. 또한 성품과 행실이 순수하고 조심스러워 안주인으로서의 자태가 있고 집안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게 없으니 제가 배울 점이 무척 많습니다. 어디서 저런 분은 만나셨는지 정말 복덩이가 오신 듯합니다. 얘기를 들은 양 씨는 감동에 그날 저녁에 소실을 불러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술상 앞에서도 그녀의 태도와 마음씨는 바르고 어질고 정숙하며 총명했기에 죽은 부인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양 씨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슬아의 두 아들을 연이어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외모가 단정하며 학문을 아주 빠르게 배울 정도로 머리가 총명하였습니다. 아들들이 각각 8살과 9살이 되자 소실은 양 씨에게 갑자기 각방을 쓰겠다고 말하고는 임금의 행차가 잦은 길목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데 집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쓸데없는 사치를 싫어했던 양 씨였지만 그는 부인을 믿었기에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임금이 선대왕의 무덤에 참배하고 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신하들은 큰일이 날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멀리서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으로 임금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양씨 부인의 집이었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호위무사가 집 주인을 부르자 옷이 또렷하고 얼굴 생김새가 맑은 아이 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을 했죠. 임금이 두 아이를 보니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깊은 눈망울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묻고 운을 띄우니 거침없이 답하며 물 흐르듯 글 쓰는 것이 격조가 넘쳤습니다. 이에 임금은 두 아이가 과연 신동과 같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집 주인이 수라를 내왔습니다. 상에는 산의 진미가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데리고 온 수십 명의 신하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푸짐한 양이었습니다.
임금은 이런 산의 진미를 차려준 양 씨의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상으로 쌀 서말을 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양 씨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분명 세자와 같은 나이일 텐데 그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똑똑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세자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두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네. 그리한다면 세자는 물론이고 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비가 그친 뒤 임금은 두 아이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총명함과 굳은 심지는 너 또한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함께 형제처럼 지내며 배우도록 하여라. 임금은 두 아이에게 궁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였고 세자와 함께 학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일부러 왕의 행차가 잦은 곳에 큰 기와집을 지어 두 아이와 임금과의 인연을 만드는 데 성공한 부인은 아이들이 궁으로 들어가자 집을 팔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양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세자와 함께 지내며 학문을 갈고 닦아 훗날 세자가 임금이 되었을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